계속해서 충북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파트 때 7억 투자까지 해서 우리가 본 물건은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파트 이름은 단 제외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억을 투자했을 때 현재 매출이 2,5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 봐야 되겠습니다. 7억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제가 봤을 때는 6,5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 6,50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좀 질문이 요즘에 좀 많이 왔습니다. 호텔 황제님, 과연 정말 7억을 투자하면 현재 매출이 본 물건 같은 경우 2,500만 원인데 7억을 투자했을 때 매출이 6,500이 나온다는 과연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좀 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제가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가장 큰 그 줄기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애독자가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서 7억을 투자하셔서 정점을 6,500을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셔서 6,500을 스스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후 관리를 제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 잔금을 딱 치르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중개인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 노하우, 예전부터 청소를 했던 경험, 카운터 직원으로 일을 했던 경험, 또 지배인을 했던 경험, 또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에 이제 모텔을 하실 때 직접 운영을 해봤던 경험, 이런 노하우가 아주 제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호텔이 어떠한 상권이냐, 주 고객층이 어떤 분들이 주 고객층이냐, 경쟁업소가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이죠. 저희 고객님을 모시고 리모델링이 완료된 날로부터 재오픈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날부터 최소 3개월은 말이죠.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영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또 1년, 2년, 3년. 우리 애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물건을 처분하는 그날까지 늘 저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후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매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시행착오가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단기 기간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매출의 정점을 찍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저희 고객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그 방향성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영업이 무슨 영업입니까? 카드 매출, 그 다음에 각종 소셜 매출 있죠. 소셜 매출, 야놀자 매출이나 뭐 여기여때 이런 매출이죠. 이런 매출을 현금으로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업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까지도, 이런 파트까지도 저희 고객님께 다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지역 분석이죠. 해당 상권의 지역 분석, 경쟁업소가 현재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있고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하고 있고 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상권은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인지 비즈니스나 출장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인지 또는 유흥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인지 또는 어떻습니까? 20대가 많이 오시는 상권인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많이 오시는 상권인지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총 매출 대비 숙박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 상권인지 대실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 상권인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카드 매출이 총 매출의 몇 %를 차지하는 상권인지 야놀자 여기어때나 각종 소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권인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말이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다 통해서 해당 물건의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책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우리 고객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사후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매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 지금 이제 융자 22억 최대 가능하다고 그랬죠. 22억을 융자를 해주는 거는 말이죠. 조건부죠. 7억 리모델링 조건부로 22억에 대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실인수가 초기 자기 자본은 9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억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이자율이 약 5.2%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1년에 1억 900만 원 이렇게 보시고 매달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액은 910만 원입니다. 910만 원.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기대 수익률 살펴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초기 얼마 투자하시죠? 9억 투자하시죠? 9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은 모든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세후 순수익, 이자까지 제한 금액이에요. 근데 월 매출 6,500인데 이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대출금이 매출 6,500만 원이라면 매매 가격 대비 매출이 높은 거고요. 대출금 대비 매출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자액이 적으니까 순수익이 높은 구조로 형성돼 있겠죠. 그래서 매달 순수익은 2,300만 원. 2,300만 원에 우리가 지하를 임대를 준다면 한 달에 210만 원씩 여기서 또 월세가 또 수익으로 잡히겠죠. 여기에서 210만 원에서 이제 수리수선비나 여기에 따르는 세액은 제가 감가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230만 원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로 이렇게 곱해 주시면 해당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33.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5%.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나왔죠. 단 210만 원에서 우리가 세 부담액과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요구하는 이제 수리수선비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충북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물건 번호만 하나 체크하셔서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보시면 객실도 있고요.
복도도 있고 욕실도 있고 뭐 프론트, 주차장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좀 여러분께 가벼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팁은 말이죠.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소유자 여러분이나 임차인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모두 공통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니까요. 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욕실에 있는 샤워 헤드죠. 이걸 우리가 헤드라고 하거든요. 헤드. 샤워 헤드입니다. 샤워 헤드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고정시켜 놨죠. 이렇게 고정시켜 놨는데 이게 이제 욕실에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 욕실이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욕실이 이쪽에 출입구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 출입구. 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욕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욕조. 네, 이쪽이 욕조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욕조가 만약에 없다면 이쪽에 이쪽 벽에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샤워 헤드가 이런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세면대가 있겠죠. 네, 세면대. 그리고 이쪽이 좌변기 이렇게 있겠죠. 세면대, 좌변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이제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현장에 임장을 가지 않습니까? 임장을 가시면은 호텔 황제가 하는 말이 저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한번 참고로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호텔 황제가 하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께서 스스로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이 이제 욕실 입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쪽이 욕실 입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게 좌변기입니다. 첫 번째가 좌변기. 항상 좌변기는 말이죠. 맨 앞쪽에 있어요. 출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좌변기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좌변기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용변을 보려면 좀 급하겠죠. 네, 급하고 또 욕조나 이 샤워 헤드가 출입구에 있으면 이 욕조 때문에 문이 열리지가 않겠죠. 욕실문은 거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욕실문을 들어갈 때에는 밀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밀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어떻습니까? 복도에서 또 이야기가 또 깊이 들어가네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복도입니다. 복도. 해당 층의 복도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객실이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 객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객실이 있고 이쪽이 이제 욕실 문이라고 한번 보겠죠. 욕실 문. 네. 여기가 방문이죠. 네, 방문.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죠. 현관문. 네. 네, 현관문. 네. 복도에서 객실로 들어갈 때 현관문은 어떻게 열죠? 현관문은 당겨서 열어야 열립니다.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당겨서 들어갑니다. 현관문은. 방문은 어떻습니까? 방문이다. 객실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객실이죠. 네, 객실이고 여기가 이제 욕실입니다. 네. 현관문은 당겨서 들어가고 방문은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욕실문은 어떻습니까? 욕실문도 역시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네, 밀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여기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문을. 네. 여기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쪽에 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그럼 욕조가 있으면 여기 걸리겠죠. 미는 데 있어서 욕조가 있으면. 그리고 욕조가 없다 하더라도 샤워 헤드가 좌변기 쪽에 있으면 물이 튀어서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욕실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했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항상 욕실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게 좌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에 욕조 내지는 샤워 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쪽에 헤드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벽이겠죠? 이쪽이. 그죠? 욕실의 끝벽. 여기 실리콘 되어 있는 표시 있네요. 네. 이쪽 끝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제가 이제 임장을 가지 않습니까? 또는 이 호텔을 팔아달라라고 이제 소유권자께서 연락이 오시면 이제 직접 방문해서 호텔을 봅니다. 또는 호텔 매출이 잘 안 올라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니면 본인이 어디 이제 그 이상한 중개인에게 샀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또 매출이 6천만 원 나온다고 샀는데 운영해 보니까 한 4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합니까? 매출 빨리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가봅니다. 호텔에 가보면 샤워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샤워 헤드가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85% 이상입니다. 이제 저에게 중개를 의뢰를 받아서 취득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샤워 헤드를 이렇게 비치해 놓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샤워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도 이제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물이 밑으로 나오게 돌리는 버튼이 있고, 또는 버튼을 다시 돌리면 조절을 하면은 샤워 헤드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임장 갈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샤워 헤드를 말이죠. 이렇게 정면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정면으로. 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이제 퇴실 하시려고 옷도 다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양발 신고, 다 이제 실내화를 잠깐 신고 이제 욕실로 들어가셨는데 양발까지 신고 잘못 틀어서 헤드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물벼락을.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손님이 샤워를 하시고 헤드를 이렇게 빛을 해놓은 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샤워 헤드 위치를 어떻게 해놔야 되느냐? 헤드 위치는 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헤드 위치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죠? 네, 이쪽 벽 쪽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벽 쪽으로. 전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샤워기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 자변기가 있어요. 그럼 헤드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쪽이 벽일 수도 있죠. 그죠? 이쪽이 벽이 있으면 헤드를 오른쪽으로 돌려 놓으셔야 돼요. 해당 지금 사진은 지금 이쪽이 벽이거든요. 여기가 벽이에요. 네. 그러니까 헤드를 왼쪽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님이 저희가 청소를 다 하고 판매를 했는데 말이죠. 바로 입실을 하셨어요. 입실을 하셨어. 오시자마자 이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욕조에 옷을 다 벗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하려면 이제 샤워 온도, 물의 온도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샤워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물을 틀었는데 찬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헤드는 정면이 아니고 항상 측면이다. 어느 쪽 측면? 벽을 향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네. 10군데 가보면 많으면 한 2군데 아니면 1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저의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보신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헤드는 벽 쪽으로 이렇게 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 좌변기죠? 좌변기도 말이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 30% 예, 정도. 예. 우리가 청소를 하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하면 좌변기 뚜껑을 내려놓죠. 이렇게 뚜껑을.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청소 뚜껑을 하면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좌변기 뚜껑을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느 호텔에 이제 모텔에 갔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 모른 척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대표님 객실 컨디션 상태도 좋고 청결 상태도 좋은데 한 가지 의문이 있네요. 왜 객실에
청소를 다 하시고 자변기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그 대표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다 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뚜껑을 항상 열어놓는답니다.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뚜껑을 왜 닫아야 되는지 제가 1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덮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변기 뚜껑은 말이죠. 이거는 항상 청소를 마치면 닫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이렇게 다음 사진처럼 덮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했다고 열어 놓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띠지 같은 거 이렇게 띠지 같은 거 이렇게 하시죠? 띠지. 네, 띠지 이렇게 해서 종이로 이렇게 해서 무슨 호텔 이렇게 써 있는 띠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저기 청결 마크도 이렇게 하나씩 넣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띠지를 해 주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띠지가 없으면 말이죠. 좀 밋밋합니다. 변기가. 변기는 다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화이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변기가 이렇게 생긴 변기도 있고 일체형 변기도 있죠. 예, 그래서 어느 변기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상관은 없는데 항상 청소하시고 띠지가 없으면 좀 뭐랄까 조금 덜 고급스럽다고 할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띠지를 이렇게 둘러 놓으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은 있거든요. 그럼 띠지를 해놓으면 단점이 뭐겠습니까? 단점이. 우리 손님들께서 이 띠지를 해놓으시면 띠지를 걷고 사용하는 경우보다 그대로 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뚜껑을 올리면 띠지도 같이 뒤로 넘어가죠. 이쪽 뒤로 이제 떨어집니다. 이쪽 뒤로. 이렇게. 이쪽 뒤로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이쪽 뒤로. 그럼 이게 나중에 물이 묻으면 변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청소를 해볼 때 해보면 이렇게 붙으면 청소할 때 조금 귀찮긴 해요. 종이가 물을 먹어서 딱 변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최우선이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띠지는 우리가 해놓는 게 좀 저는 추천드린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선택사항이십니다. 세 번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별표 5개짜리 팁이에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샤워 헤드하고 변기는 별표 3개짜리 팁이었다면 해당 사진은 별표 5개짜리 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유자 여러분이나 임차인 여러분, 이 강의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당장 내일부터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강추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실 내용은 말이죠. 지금 제가 뭐를 강조하려고 보여드리는 거냐. 예. 해당 욕실에 가서 말이죠. 제가 뭐를 수정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걸 찍은 게 아닙니다. 예.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먼저 가장 가벼운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첫 번째는 이 샤워, 이 세면대, 여기,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버튼이. 이 뚜껑을 누르면 물이 이제 여기가 이제 차는 거고요. 이 뚜껑을 다시 한번 열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원칙은 말이죠. 이 뚜껑을 열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가 끝나면. 왜? 요즘에 말이죠. 우리가 물을 고여서 손을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을 씻을 때 손을 씻을 때 어떻습니까? 흐른 물에 씻죠? 물을 받아서 씻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을 받아서 씻진 않아요. 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청소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놓으면 물이 고이는 거죠. 물이 고이는 거죠. 그 물을 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씻고 나서 제가 물이 고여 있는 거를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버튼을 눌러야
이 물이 빠져나가겠죠. 물론 뭐 여기 뭐 따로 이렇게 버튼 터치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래서 원칙은 이 뚜껑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뚜껑을 좀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악취 때문에. 악취. 네. 이게 뭐냐면 하수구 냄새. 네. 하수구 냄새가 나는 호텔이 여러분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뚜껑을 열어놓으면 여기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뚜껑을 열어놓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죠?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해 드린 겁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좌측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 손잡이가 원래 반듯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6시에서 7시 사이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온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네,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냉수가 나오는 거죠. 네, 냉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6시에서 7시 사이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호텔마다 그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죠. 온수 보일러. 겨울 같은 경우는 온수 보일러에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다면 통상 한 58도 정도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 어떤 호텔은 굉장히 지역이 추운 데 입지하고 있어요. 그럼 58도보다 더 높게 해놔야 되겠죠? 외부의 온도가 낮으니까. 또 어떤 지역은 역세권에 있습니다.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춥겠죠. 그러면 온수 온도를 좀 낮춰 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겨울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보통 통상 한 58도 정도 맞춰 놓는데요. 저는 58도보다 조금 더 낮게 맞추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낮게. 왜? 온수, 보일러, 경비를 우리가 경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텔을 가보면은요, 이 온수 보일러가, 제가 보일러실을 가보면 온수 탱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온수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온수 탱크에 뭐 동그란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온도계거든요. 온도계. 이 온도계가 58도라는 거지, 카운터에 있는 컨트롤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게 58도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온도가 더 정확한 온도거든요. 네. 이 온도가 어떤 호텔에 가면은 한 43도 정도 이렇게 체크되려고 맞춰놓은 데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분은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의 혼합 비율 있죠. 혼합 비율. 그 혼합 비율이 가장 좋았을 때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온수 보일러 경비에 절감 효과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말이죠. 네. 낮게 해서 경비를 낮추는 거고, 두 번째는 수압입니다. 수압. 네. 수압.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6시에서 7시 사이에 맞춰 놓고 여러분께 사진을 찍어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별표는 말이죠, 10개 드려도 괜찮은 이게 정보입니다. 엄청난 꿀팁인데, 이 어떤 호텔이나 모텔을 가시면 수압이 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압 모터 펌프를 달아서 수압을 좀 높이라고 합니다. 5폐수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수압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압하고요, 이 두 번째 온수 보일러의 경비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 내비를 맞춰 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말이죠. 다음 우리 유튜브 시간에 3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해 드리고요. 마무리 시간 3편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